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호루라기 재단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호루라기 시즌 4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루라기 시즌 4에서는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원전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말 힘들게 공익 제보해 주신 분입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시즌4의 주인공 전용조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의 어떤 위험성,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후에 폐기물에 대한 안전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은 있지만 발전에서부터 폐기물 보관 처리까지 사실 그 과정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한비돈전 관리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을 하게 되면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방사선 폐기물을 기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배출을 합니다. 기체 배출을 하는 과정에서 분속 오류가 있었음에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배출한 사건이 있었고, 액체 배출 같은 경우에는 감시망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끔 되는데 이 감시망을 기동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이 돼버렸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구역에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자가 항상 따라다니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자 없이 작업자가 출입을 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고 내부에 지적됐는데 시정되지 않으니까 이제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감시기는 켜지도 않았고 방류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르곤 41은 계속 나왔는데 미숙연공들은 기체 샘플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아르곤이 안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와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르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은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르곤이 전혀 안 나온 걸로 보고가 돼버린다는 거죠. 막상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제 방사선 물질들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이게 무한한 에너지를 둘째를 치고 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명확성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계속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예. 용역에 맡겨버리니까 네. 한 손은 떠넘기고 용역은 한 손에 눈치를 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용역회사 사장은 한 손 주시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꼼꼼히 못하는 그 문제, 결국 그 위험한 업무 외주화 또는 안전관리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신 거네요. 이 외주화가 이제 노무사를 통해서, 노무업체를 통해서 이게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지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 보고서가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라는 평가를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관리의 문제들을 이 사람들은 은폐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뀔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불법 파견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법적으로 이거를 받게 되면은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소송도 진행하고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국감장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발언들을 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 결과는 최종 패소로 나왔고요. 소송을 하고 해고가 됐습니다. 소송도 하고 막 문제 제기하니까 안전관리 업체에서 안전관리업체에서 이제 해고를 시킬 수 없으니까 가진 이제 정보 발령을 내고 하다가 업체가 변경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한 거죠. 고용승계를 이제 신규 업체들도 똑같이 용역업체다 보니까 이게 직고용이 되면은 자기들의 직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아주 안 좋게 보죠. 이 사람은 이제 외주화를 더 이상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고용을 안 하게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익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예. 뭐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안전관리 구조를 요구한 죄로 예. 결국은 해고가 돼서 장기간 실업자 상태로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생활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으셨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지금 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서 저희 안사람인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정말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적으로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법으로 주 52시간이라는 법제가 이루어지면서 안전관리 업체에서 직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이제 인력은 필요하지만은 소송했던 사람들은 고용하지는 않았던 거. 블랙리스트네요. 전형적인. 이걸 이제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예. 의지의 부분이 약해지다 보니까 많이 확정을 못하고 이걸 끝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장기간 이제 투쟁과 어려움, 장기는 투쟁 생활 또는 캠페인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공익제보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후회도 될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어떠셨어요? 참 저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공공의 이익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더욱이 안전에 관련돼 있고 아, 그럼요. 사람의 생명에 관련돼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면은 거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론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후회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제 삶이 좀 힘들어지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를 않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불가피하게 외부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공익제보 휘슬블로 호루라기를 불러주신 거고 일장의 개선도 됐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도움도, 우리 국민과 사회가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다른 분들이 공익제보를 하는데 막 주저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공익제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에 알리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본인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정규직 직원으로 다시 복직이 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거다라는 판단에서만 진행을 했지, 또 다른 루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목표, 또 진행할 방향, 또 틀어졌을 때 제 2화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촘촘히 짜셔서 최소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드신 후에 이거를 제보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사회가 아직 그렇게 공익제보자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호루라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나라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라에서 뭐 인권위의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 자금을 호루라기 재단에 이임을 하고 호루라기 재단이 이것을 활용하면서 이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될 건데, 이게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들 또는 국민들께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익제보자라는 게 따로 이렇게 빨간 탁지가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이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외부에 알렸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라는 사회 시스템이 정립되어 운영된다면 사회는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사회는 더 안 좋은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제보자들의 어떤 도움을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말들을 하고 있다 판단이 드시면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선생님께서 좋은 역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든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든 좋은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전용 선생님하고 호루라기 시즌 4번째를 해봤습니다. 우리 호루라기 채널, 호루라기 TV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댓글 달기 이것은 이제 4종 세트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랑 함께 호루라기 재단의 후원자로도 가입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호루라기 재단에 작은 돈이지만 기부했다는 소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